제15장 세 가지 정치 제도의 구별. 이들 여러 가지 인종과 광대한 육지를 따로 나누어서 나라가 되었으므로 나라 또한 한두 나라가 아닌 줄을 알 수 있을 것이다. 대개 사람이라 하는 것은 여럿이 모여서 살게 마련이다. 여럿이 모이면 다툼이 생기는 것은 자연스러운 성품이다. 만일 저 넓은 육지를 저 많은 사람들에게 아무런 규율 없이 맡겨두어 들짐승무리같이 제 풀대로 뛰어다니며 제 힘대로 얻어먹게 만들었다면 큰 고기는 중고기를 삼키고 중고기는 작은 고기를 삼켜서 서로 잡아먹고 잡혀먹히기에 하루도 편히 살 사람이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각기 편리한 대로 한 무리씩 따로 모여서 살 땅의 경계를 정하고 나라를 설립하여 정치와 법률을 마련하고 다스릴 자를 정하여 인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게 하였는데 이것이 나라를 설립한 본래의 뜻이다. 그러나 어떤 나라는 이 본래의 뜻을 더욱 분명히 밝혀서 한 백성도 자기 권리를 잃는 자가 없도록 하고 있지만 어떤 나라는 이 본래의 뜻을 다 잊어버리고 마침내 자기 백성들을 소나 말같이 코를 뚫고 굴레를 씌어 끌고 다니는데 백성들은 끄는 대로 따라다니고 때리는 대로 맞고 잡아먹는 대로 죽으면서도 도리어 그것을 충성이라고도 하고 또는 도리라고도 한다. 이런 나라에서는 모든 백성이 다 위에 몇 사람을 위하여 생겨난 줄로 여긴다. 이러한 차이로 인해 한 나라 정치제도의 등분이 생겼는데 이 등분에 세 가지 이름이 있으니 전제정치, 헌법정치, 민주정치가 그것이다. 이 세 가지를 각각 나누어 설명하자면 전제정치라 하는 것은 임금이 혼자서 마음대로 한다는 뜻이다. 대한과 청국과 아라사가 다 이 정치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나라들인데 이는 또한 옛날부터 나라가 생길 때에 먼저 만들어진 제도로서 태고 시절에 인심이 양순하고 풍속이 순우할 때에 무의이치하던 시대의 법도이다. 요, 순, 우, 탕 같은 성군이 위에 계시고 주공, 소공, 이윤, 부열 같은 어진 재상이 아래에서 받들므로써 덕화가 저절로 사해에 덮여서 하는 일 없이 천하가 태평하여 강구연월의 격앙가를 부르며 각각 자신의 맡은 바 일을 즐거이 행하여 태평세월을 즐기고 있는 것이 누구의 힘 때문인지조차 알지 못하였다는 것인데 이것이 곧 동양에서 말하는 치국평천하하는 아름다운 정치이다. 그러나 드디어 인심이 날로 그악해지고 풍속이 점점 괴폐하여 악한 재주가 천만 가지로 늘어나서 사람의 덕화로는 어찌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른 세상에서는 이런 정치로는 대단히 부족하다고 할 것이다. 세상은 날마다 변하는데도 법은 조금도 고쳐지지 않는다면 이는 마치 어려서 입던 옷을 장성한 후에 입으려고 하면서 전과 같이 맞지 않는다고 빛나지 않는다고 걱정하는 것과 무엇이 다르겠는가. 하물며 성제 명왕과 충신의사가 대대로 생기라는 법이 없으니 불행히 어두운 임금과 간악한 신하가 권력을 잡고 제멋대로 휘두른다면 전국의 백성들은 모두 어육이 되고 종묘사직은 하루아침에 위급해질 것이니 천하만고에 이같이 험하고 위태한 일이 어디 다시 있겠는가. 이는 곧 천하의 큰 불행이고 또한 그 임금에게도 행복이 아니다. 이런 나라일수록 내란이 자주 일어나고 국권이 항상 위태한데 아라사처럼 강한 나라에서도 백성이 사방에서 때때로 들고 일어나 국권을 바로잡으려 하는 난리가 생기는 것이다. 이러므로 지금 아라사에서도 여러 해 전부터 정치를 변화시키려고 하는 것이니 이는 전제정치를 하는 나라의 위태한 정상이다. 헌법 정치라 하는 것은 임금이 위에 계시어 만사를 통할하시며 신하가 그를 받들어 섬기는 것은 전제정치와 별로 다름이 없다. 그러나 다만 임금의 권리에 방한이 있는데 상원이나 하원과 같은 의회를 설치하여 백성들이 투표로 명망 있는 사람을 의회 의원으로 선출하여
백성의 권리를 대표하여 나라의 중요한 문제를 의논하여 처리하게 한다. 가령 재정 문제로 말하자면 한 나라의 재정은 그 나라의 임금이나 대신의 개인 재물이 아니다. 그것은 전국의 백성들이 거두어 모아서 백성들을 잘 살게 하기 위해 일하는 데 쓰라는 것이다. 다시 말해 나라 안에 학교를 설립하여 인민을 교육하고 도로를 수리하고 가로에 등을 달아 백성들의 야간 왕래를 편하게 하고 순검을 두어 평시에는 도적과 범법자를 검거하고 병정을 두어 나라가 혼란할 때 백성의 생명과 재산과 한 나라를 대표하는 국기를 보호하며 중앙과 지방정부에서 사법과 행정을 담당하는 관원들의 월급과 경비를 위하여 쓰라는 것이다. 만일 백성들이 돈만 모아내고 그 쓰는 것은 모른 채 한다면 그 돈으로 한두 사람의 몸을 위하여 산천기도를 하거나 나인과 기생의 놀이비용으로 대주거나 혹은 한두 세력자의 손안에 넣어 장사도 하고 개인적으로 생색도 내고 처첩들을 호강도 시키다가 급하면 외국 공사관에 돈을 들이밀고 제 목숨이나 살려고 할 것이니 우연히 이런 폐단이 혹시라도 생기면 나라 전체가 불행해지는 것을 장차 어찌하겠는가. 그러므로 국가적으로 중대한 일에는 의회의 하원에서 백성을 대신하여 한 푼의 돈이라도 나라를 위하여 쓰도록 의논하여 써도 되는 것으로 정해진 후에 의회의 상원으로 올려서 상원에서 또 써도 되는 것으로 결정하면 비로소 의회에 올려 국왕의 재가를 받은 후에 비로소 나라에 반포하여 백성이 소상히 알게 하고 시행하는데 국민 전체에 관계된 일은 다 이처럼 신중히 처리하는 것이다. 이는 영국과 덕국, 기타 유럽의 황제국이나 군주국들 그리고 동양의 일본이 다 이러한 헌법 정치로 다스려서 종사와 황실이 태산 반석같이 편안한 복을 누리며 일국의 신민들도 무궁한 덕화를 입는 것이다. 이런 나라일수록 내란이 없으므로 임금이 편안하시어 민간에 유람하기를 거리끼지 않는데 지금 세대에는 가장 합당한 것으로 여겨지는 제도이다. 우리나라에서도 더 이상 임금의 권리를 줄인다거나 백성의 기습을 기른다는 편벽된 말로써 고집을 부릴 수 없는 것이다. 우리나라에도 100년 전후의 역사만 보더라도 민간에는 사론이 있고 조정에는 대간이 있어서 의론하고 간하는 규범이 제대로 갖춰져 있었다. 그리하여 심지어 호조의 집리나 고직 등까지도 위에서 사사로이 쓰려는 돈은 결코 바치지 아니하고 임금의 명령에 항거한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닌데 이에 대해서는 지금도 민간에 전해지고 있다. 우리나라도 개명한 성대에는 이렇게 다스렸는데 이것이 곧 헌법정치의 본래 뜻이다. 민주정치라 하는 것은 백성이 주장하는 정치라는 뜻이다. 임금을 임금이라 부르지 않고 대통령이라 부르며 전국 백성이 선거로 뽑아서 다 즐거운 마음으로 밀어받든 후에야 비로소 그 지위에 나아가며 그리하고도 오히려 잘못될 염려가 있어 그의 임기를 혹 4, 5년이나 8, 9년씩으로 연한을 정하여 기한이 찬 후에는 한 기한을 다시 중임하기도 하고 혹 다른 사람을 선거하기도 해서 한 나라를 다스리게 하고 모든 관원의 권한을 구별하여 한두 사람이 마음대로 하지 못하게 한다. 이런 정부의 원칙은 3가지인데 1은 백성이 하는 것이요 2는 백성으로 된 것이요 3은 백성을 위하여 세운 것이다. 이 3가지 원칙에 따라 정부를 세웠으므로 백성들은 그 정부를 자기네 집으로 알고 관원들은 백성을 자기 상전으로 알아서 서로 보호하고 받쳐주기를 한 몸의 사지와 백체가 머리를 받쳐주는 것과 같이 한다. 지금 미국과 법국과 구라파주의 몇몇 부강한 나라들이 행하고 있는 정치가 바로 이것이다. 이는 곧 상고시대의 요순 임금 때에 왕위를 부자간에 서로 전하지 아니하고 어진이를 택하여 받들고 온 나라 사람들이 다 이르기를 어질다고 한 후에 인재를 쓰며 다 이르기를 죽일만 하다고 한 후에야
죄인을 죽이던 옛 법과 같은 것이니 지극히 공본되고 바른 제도이다. 요순 임금이 다스리던 시대의 세상을 옛날 책에서 말로만 들었는데 지금 시대에서 행하여지고 있는 것을 볼 줄 그 누가 짐작이나 하였겠는가. 세상에서는 위의 세 가지 정치 중에서 이것이 제일 선미한 제도라고 한다. 그러나 이 제도는 동양 천지에서는 결코 적합하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도리어 극히 위험한 생각이다. 그 위험함은 아래에서 다시 설명하겠지만 무슨 정치를 하든지 간에 정부를 세우는 본래의 뜻을 잃지 말아야 정부나 백성이나 지탱해 나갈 도리가 있을 수 있으니 이에 대해 급히 알아봐야 할 것이다.